여러분들 좀 감이 잡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그 선정에 대한 거, 삼매에 대한 걸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삼매,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궁극적인 실제를 보는 수행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하는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크게 보면 물질 수행이에요. 물질 수행인데 여러분들 이 물질 수행이라는 건 어찌 보면 좀 미세한 어떤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코라든지 이걸 통해서 이 큰 세계들을 봐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하는 이야기는 이제 미세한 미시적인 이 물리학으로 치면은 현대 물리학이 되는 겁니다. 이제 고전 물리학은 거시적인 거에 대한 거고 현대 물리학은 미시적인 건데, 그래서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는 조금 그냥 상식적으로 보기보다는 저 세계는 저렇구나 하는 마음으로 좀 이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물질 수행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질 수행은 두 파트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4대 수행이고 그 다음은 4대 수행을 하고 난 뒤에 4대를 그 궁극적인 실제로서 볼 수 있으면 이제 본격적인 물질 수행으로 들어가는 그런 물질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 이야기는 크게는 물질 수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물질을 볼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하는 4대 수행이에요. 4대 수행은 이 사마타 수행, 삼매를 닦는 수행 주제 40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4대 수행은. 4대란 건 여러분들 아시죠? 지수화풍이에요. 땅, 물, 불, 바람. 이제 이것을 실제로 보는, 물론 이 책 이걸 보면 이 책도 땅의 요소예요. 땅의 요소 또 다른 것도 섞여 있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 궁극적 실제로서, 궁극적 실제란 거는 뭐냐면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궁극적 실제라 그래요. 그래서 고유한 성질을 가진 것은 존재하는 동안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이거는 존재하는 동안도 바뀌어요. 그렇지만 고유한 성질은 존재하는 동안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 이 고유한 성질에서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에 따라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존재해 있는 동안은 고유한 성질을 유지하는 걸 우리가 궁극적인 실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실제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4가지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물질, 마음, 부수, 열반. 근데 열반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을 체험하신 그 스님께 물어보니까 참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는 2가지의 쇼가 벌어지고 있다. 하나는 계속 바뀌는 쇼가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변치 않은 쇼가 벌어진다. 그래서 열반에 들지 않을 때는 계속 변하는 어떤 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반에 들어서 이래 관찰하면 변하지 않는 상태가 쭉 지속되는 그런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우리가 존재하는 세상에 대해서 정말 이게 힘들고 참 무상하고 내게 아니고를 완전히 정말 온전하게 대비가 되는 체험을 하려면 열반 체험을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4대 수행, 사마타 수행 주제로서 삼매를 닦는 수행 주제로서는 이제 마지막 주제인 4대 수행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4대 수행이라는 건 뭐냐면 4대는 지수화풍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의 가장 그 근본되는 물질이 4가지가 있는데 그게 지수화풍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지수화풍들이 거기서 어떤 그 나온 것이거나 안 그러면 지수화풍을 의지해서 생긴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물질 하게 되면 그 물질은 28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제 구체적인 물질이 18가지가 있고
추상적인 물질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손이 있다, 발이 있다, 또 내가 걸어간다, 또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물질에서 체험을 하는데 이제 그것을 궁극적인 어떤 물질로서 보는 현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걸어간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 물질 수행이 무르익으면 바람의 요소가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 발이 간다, 내 다리가 간다 이러지만 이제 이 물질 수행이 무르익어지고 궁극적인 실제로서의 물질을 보면은 이 바람의 요소가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뭘 먹으면 맛있는 케이크구나, 빵이구나 이게 아니라 영양소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물질들이 분열하고 또 그런 물질들이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걸음이 되는 게 이제 이 4대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려면은 이런 거시적인 것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미시적인 것도 알아야 우리가 우리 존재가 정말 이런 존재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손을 보면 손이 내 거고 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궁극적인 실제로 보면 손이 계속 그 손을 이루는 궁극적인 지수화풍 또는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걸 내가 전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미세한 세계, 궁극적인 어떤 그 세계를 알면 훨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의학에도 보면 이제 병리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병리학. 그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이 몸을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참 재밌었던 게 예를 들면 여기가 우리가 빨갛죠. 이 염증이 생겨서 빨가면은 그 현미경으로 그거를 저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보면 모든 세포들이 빨개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가 어느 부분이 빨갈 때는 그거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가 다 빨개요.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 어떤 그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암이 자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병리학에서 어떤 사람의 샘플을 따가지고 이래 보면은 병리학적으로 보면은 암세포가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이는데. 그러면 이 사람 몸에서 암이 자라고 있다는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정확히 보면. 그리고 그 암이 무슨 어떤 세포가 어떤 세포인지 그걸 정확히 알면 그에 맞는 약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적인 것만 알아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미세한 세계를 볼 때 정확하게 그게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는 4대 수행은 이제 이런 우리가 궁극적인 실제 중에서도 물질에 대한 거. 이제 앞으로 물질 수행 끝나면 정신 수행을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마음과 마음부수에 대해서 하는데 이 물질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하는데 그 첫걸음으로서 4대를 이제 궁극적인 실제로서 보는 4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 4대 수행은 크게 두 가지라기보다 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선정을 닦고 그 다음에 4대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나파나사티 이 덜숨 날숨에 집중하는 이 수행을 해서 선정을 얻고 난 뒤에 4대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아나파나사티에서 선정에 잘 못 들어가는 경우는 4대 수행을 또 먼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선정 없이 4대 수행하는 거죠. 말하자면 집중력이 별로 없는 가운데 4대 수행을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저 경우는 그 선정을 먼저 닫고 해서 4대 수행이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해요. 저는 이 물질 수행은 전부 다 합해서 한 21일 정도 걸렸거든요. 이 물질 수행을 다 하는데 뭐 4대 수행한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걸렸어요.
근데 이래 그 선정을 닦지 않고 집중력이 약한 경우는 보면은 4대 수행으로서 어떤 물질을 볼 수 있는 단계까지 간 사람을 거의 잘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그 궁극적인 물질을 본다는 게 그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궁극적인 물질인 지수화풍이 딱 보이는 단계를 우리는 순간산매라 그래요. 순간산매라 그러고 그때 근접산매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매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미 이제 선정을 닫고 하게 되면은 지혜의 눈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좀 이따 이제 제가 설명을 들으면은 지혜의 눈이 참 필요하겠구나 하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일단 선정을 닫고 난 뒤에 하는 걸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그 선정을 먼저 저 경우에는 아나파나사티 닦고 그다음 30 이상 닦고 가시나 수행하고 난 뒤에 물질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나파나사티로 초선, 2선, 3선, 4선을 듭니다. 그다음에 가시나를 돌아가면서 하면서 초선, 2선, 3선, 4선 들고 그다음에 나와서 30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눈을 감은 상태죠. 30 이상을 보고 그 30 이상에서 지수화풍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지수화풍이 뭔가를 좀 자세히 알아셔야 돼요. 이제 그 지수화풍, 땅, 물, 불, 바람 요것이 궁극적 실제로서의 지수화풍은 뭔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궁극적 실제로서의 어떤 그 물질 또는 뭐 땅 이것은 어떤 형태를 갖춘 것보다는 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정확히 알려면 존재하는 건 아주 미세하게도 존재할 수 있어요. 미세한 게 커져서 형태를 갖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궁극적인 어떤 실제로서의 그 물질이라는 것은 아주 미세하고 또 미세한 것이 모이면 또 커지고 그러니까 이미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형태는 엄청난 그 궁극적인 물질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이 속에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것들이 어떤 이런 그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땅을 보면 6가지 속성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는 이 땅이란 건 요 6가지 속성이 있으면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가지 속성을 탁 보고 있으면 그것이 저긴 땅이 있구나 이래 보시면 됩니다. 6가지 속성은 뭐냐면 단단함, 거침, 무거움. 그러니까 요게 좀 이 지수화풍이 전부 합하면 12가지예요. 12가지 속성을 일단은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는 뭐냐면 우선 단단함, 거침, 무거움,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요 6가지가 땅의 어떤 속성입니다. 요 6가지 중에 어떤 거라도 있으면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요 단단함하고 부드러움은 서로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상반되는 거기 때문에. 거침하고 매끄러움도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무거움하고 가벼움도 동시에는 존재 못해요.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같이 존재할 수 있어요. 부드러우면서도 뭐 무거운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또 단단하면서도 가벼운 게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요 둘은 서로 공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6개가 땅의 어떤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물은 흐름 있죠. 흘러가는 거. 그 다음에 응집 딱 뭉쳐 있는 거.
그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물이 흐름이란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응집을 물로 하나? 이거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전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좀 이따 그걸 이유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은 따뜻함하고 차가움입니다. 나중에 왜 차가움이 불일까?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바람. 바람은 뭘 미는 거 있죠. 이래, 밈하고 지탱. 요 둘이 바람의 요소예요. 나중에 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지탱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람의 요소라는 걸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거 몇 가지입니까, 전부? 12가지죠. 요 12가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거를 딱 찾으면은 그 안에 요 12가지를 자유자재로 찾는 상태가 되면은 이제 4대 수행이 끝이 나는 겁니다. 4대 수행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부처님께, 이건 부처님이 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세상을 보니까 물질은 요렇게 하면 다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빠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근데 우리가 보면 과학에서는 기본 원소 100몇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기본 원소는 사실 전자현명으로 보면 보여요, 이렇게. 내가 볼 때는 그건 아직도 궁극적인 실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더 쪼갤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지금 이런 것들은 궁극적인 실제는 더 쪼갤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쪼갤 수 없는 아주 가장 최소의 단위예요. 그러고 존재해 있는 동안은 요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빨리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존재하는 것은 요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선 땅은 뭔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보시면 돼요. 물질이 있다면 뭔가 공간 점유하는 게 있겠죠. 요리 있는 게 있겠죠. 그죠?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땅으로 다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다면 그놈이 뭔가 이래 형태를 가지고 공간을 점유하겠죠. 그럼 그건 땅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가 이 어떤 요 흐르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물질 현상을 이래 보면은 흐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따뜻하거나 차가운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물질 현상에. 그 다음에 물질 현상은 이 밀고 지탱되고 하는 제가 볼 때는 물질을 요렇게 설명은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탁월한 어떤 이 물질을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요거로 보면은 물질을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 간단하다. 부처님 과학도 모르던 시대에 태어나서 저렇게 단순하게 생각했구나 하는데, 이게 굉장히 차원이 높은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100몇 가지 원소, 그건 얼마든지 더 작은 단위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것들은 보면 다 속성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미세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수행을 하시고 이런 측면에서 뭘 보셔야 이해하겠지. 그냥은 이해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물질 현상을 요 4가지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아주 철저하세요, 요런 거로. 그래서 이래 볼 때 우선 땅이 단단함, 거침, 무거움,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이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응집이 물의 속성이랑은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가 됩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물이라면 흘러야 되는데 응집되어 있는 걸 왜 물로 하냐,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땅 성분 있죠. 땅 성분이 물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이래 응집이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밀가루 있잖아요. 밀가루가 다 흩어져 있죠. 밀가루를 밀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되죠. 그처럼 이 어떤 땅의 성분 이것들이 물이라는 어떤 이 응집시키는 게 없으면은 이게 응집이 안 돼요. 그래서 응집을 물에 걸어 넣은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응집된 상태죠. 이 안에 물이 있는 거예요. 응집된 모든 곳에는 물이 있다고 보신 거예요. 아주 참 대단하세요. 보니까 이런 말 제가 하면 좀 그렇지만은 지금 뭔가가 이 마이크도 지금 딱 이렇게 뭐가 응집돼 있죠. 그러면 물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물이. 그 다음에 차가움을 왜 불의 요소로 넣었나? 왜냐하면 모든 물질 현상에 보면 따뜻하거나 차가운 게 있어요. 그거를 불의 요소로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뜻한 기운이 머물 때는 따뜻함이고 그것이 뭐 없어지거나 다른 데로 이동하면 차갑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물질에는 언제나 따뜻하고 차가운 게 있기 때문에 차가움을 빼고는 차가움을 저기서 빼버린다. 그러면 차가운 현상을 어디다 붙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탱을 바람의 요소로 넣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떤 자세를 유지하는 걸 지탱이라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딱 요 자세로 있을 수 있죠. 그럼 여기에 바람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한번 보세요. 되게 아픈 사람은요, 탁 쓰러져요, 이렇게. 이쪽에서 힘이 가지면 탁 쓰러지는데 이게 유지된다는 건 반쪽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반쪽에서 밀고 있다는 거예요. 양쪽에서 밀어가지고 지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바람, 그 현상을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지탱이라는 바람의 요소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은 잘 알고 나면은 저렇게 저거 가지고 다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과학이 없던 시절에 아주 단순하고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그 부처님 같은 분이 저런 분류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고 물질을 정확하게 볼 때 저렇게 보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빠지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땅 성분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아나파나사티 초선 2선 3 4선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가시나 초선 2선 3선하고 나와서 이제 30 이상을 보면서 30 이상을 이래 전체로 봐요. 전체로 보고 난 뒤에 그다음에 단단함을 찾아요. 땅에 6개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때 단단함을 찾으면은 이제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뭐 지혜의 눈 이야기를 많이 했죠. 삼매를 닦으면 지혜의 눈이 생긴다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지혜의 눈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이 4대 수행할 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작용했는데도 몰랐지만 이때는 이제 분명히 느꼈어요. 그 30 이상을 이래 이제 눈앞에 이래 다 떠올려요. 눈앞에서 하고 그다음에 단단함하고 단단함이 어디 있지 또는 단단함 하면서 딱 마음을 먹고 그걸 보고 싶어 하면은 그냥 탁탁탁탁 가요. 이렇게 탁 가는데 보면 뼈 있는데 가요. 뼈 있는데 단단함이 있는 데를 계속 찾아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야, 이상하다. 자기가 알아서 찾아다니니까요. 내가 명령만 내리면 내가 이래 탁 치면 탁 가는 거예요. 단단함 어디 있지? 단단함 하면 탁 가요. 탁탁탁탁탁탁 가는데 보면 전부 다 단단한 데 가요. 뭐 이빨이라든지 그다음에 뼈라든지 단단한 데를 계속 가요. 그래서 야, 이놈이 진짜 믿을 만한 놈인지 제대로 가르쳐 주는지 한번 보자. 해가 이제 보니까 하나도 틀리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다음에 거침하면 거친 데를 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무릎이나 이런 데 보면 좀 거칠잖아요. 약간 매끄럽지 않거든요. 거친 데를 탁탁탁탁탁 가요. 자기가 알아서.
그런 식으로 그다음 무거움 하면은 꼭 그 우리 장기가 달려 있는 부분으로 가요. 우리 이 지금 위나 뭐 이런 게 밑으로 향하는 데 있죠. 그걸로 탁탁탁탁 가요, 자기가 알아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믿을 수 있구나. 지혜의 눈은 믿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과거생을 볼 때도 그 지혜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도 나중에는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놈들이 가르쳐 준 걸 보면 다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의 어떤 근거의 뿌리는 부처님이죠. 삼매를 닦으라 그러면 법을 여실히 볼 수 있다 하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같은 이제 선정 삼매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거니까요. 그 이제 믿음이 생기죠. 그다음 이제 무거움은 보면 그렇게 주로 이래 무슨 뭐가 달려서 밑으로 가는 건 무거운 대로 가요. 해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부드러움 하면은 이 부드러운 그러니까 이거 우리 지방 같은 건 부드럽잖아요. 우리 몸에 뭔가 부드러운 부분으로 예 탁탁탁탁 이래 찾아가요. 그다음 이제 매끄러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간 같은 경우도 표면은 이렇게 매끄하거든요. 그런 부위, 하여튼 매끄러운 부위를 다 이렇게 찾아가요, 이렇게. 그래서 아 저기에 부드러움의 속성이 있구나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매끄러움, 가벼움 하면 이 머리털처럼 하여튼 위로 향하고 있는 이쪽으로 가요, 이렇게. 이제 가벼운 뭐로 이래 탁탁탁탁 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 30 이상에서 그 땅의 고를 다 찾아요. 다 찾아서 아 여기는 단단함이 있구나, 거침이 있구나, 무거움이 있구나, 또 부드러움이 있구나, 매끄러움이 있구나, 가벼움이 있구나 알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 여기에 요런 속성들이 있고 그거를 우리는 그것이 찾아지면 그건 어디든지 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흐름하고 마음을 이래 흐름이 어디 있을까 또는 흐름하면은 피가 흐른다든지 액체가 흐르는 곳으로 가요, 이렇게. 액체가. 그래서 찾고 그 다음에 응집은 하여튼 고정되게 딱 이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데 있죠. 거기는 응집이 다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뼈에도 응집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죠? 뭔가 흩어지지 않는 건 다 응집이에요, 응집. 그래서 찾고 그 다음에 따뜻함은 이제 따뜻함 하면 참 재밌는 게 겨드랑이로 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배속 있죠, 이런 아주 그 따뜻한 체온이 있는 그런 쪽으로 다 가요. 그러면서 따뜻함이 느껴져요, 그냥. 근데 차가움 하면 꼭 손끝 이런 데로 가요, 손끝. 그러면서 이 차가움이 그냥 느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밈하면은 이 기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아까 그 흐름은 액체가 이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밈은 기체가 이래 이동하는 거예요. 밈 현상이 예를 들면 우리 몸에도 공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탁탁탁탁 감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그런 현상이 있는 걸 우리는 평소에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는데 요 수행을 하면 보면 어디선가 기체 기운이 있는 건 다 느껴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지탱하면 어떤 자세가 어떤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예를 들면 이렇게 앉아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탱으로서 이렇게 딱 감지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처음엔 찾아요. 그렇게 이제 보통은 선정을 닦고 나서 30 이상을 띄워가지고 거기서 찾다 보면 한 2, 3일 있으면은 그 30 이상이 빛으로 바뀌어요. 빛덩어리로. 빛덩어리로 이제 바뀌면은 그 전에 만약에 우리가 뼈를 보면서 아 저건 단단할 거야, 저거는 부드러울 거야, 저거는 뭐 따뜻할 거야 이래 찾았으면 그 장기가 없어지면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데 이미 그 전에 지혜의 눈으로서 계속 찾았기 때문에 빛덩어리가 돼도 단단함은 탁 가요, 거기에. 빛으로 됐지만은 그 속에 단단함을 찾아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단단함 함고 탁 가서 단단함이 느껴져요, 그냥. 거치면 거침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무거우면 무거움이 느껴져요.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계속 찾아요. 이제 나중에는 나중에 보면 알게 되면 그게 깔라빠예요. 깔라빠 덩어리예요. 그 빛 속에서 찾는 거예요. 이제 찾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이
좀 있으면 이야기했지만 깔라빠라는 게 있어요. 깔라빠. 깔라빠라는 것은 이 물질이 존재하는 최소 단위예요. 이 지수화풍은 단독으로는 존재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단단함 혼자 존재 못해요.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덩어리로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최소 단위가 깔라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속 찾는데 굉장히 빨리 찾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단단함, 거침, 무거움을 앞자만 떼요. 단거무라 그래요. 단거무. 그 다음에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을 부메가라 그래요. 그 다음에 흐름과 응제를 허응이라 그래요. 허응. 그 다음에 따뜻함, 차가움, 따차 그래요. 그 다음에 지탱을 밈지라 그래요.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빨리 찾아요. 단거무, 부메가, 그 다음에 허응, 따차, 밈지 이래가지고 찾는데 이제 어느 정도로 찾냐면은 1분에 이거를 적용은 한 2.5배를 돌려요. 1분 동안 시간 딱 해가지고 보면은 이거를 굉장히 빨리 찾는 걸 요 12가지를 2번 하고 반 정도 해요. 그러니까 24개, 6개, 30개를 이렇게 1초 내에 보는 거예요. 1분 내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분 내에 당금 하면서 딱 봐요. 그 다음 부메가 하면서 딱 봐요. 허응, 그 다음에 따차, 밈지하면서 그걸 딱 찾아요. 그걸 막 순식간에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 하면서 이 어떤 이 지수화풍의 속성이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부드러운 걸 찾으면 부드러움이 엄청 느껴져요. 따뜻함 참 그 부위가 하면서 이제 그 아주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 4대 수행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깔라빠를 찾는 단계예요. 아까 깔라빠는 물질이 존재하는 최소 단위라 그랬죠. 그 깔라빠에 모여 있는 거예요. 깔라빠에 그 물질들이 딱 이래 모여 있어요. 덩어리 지어서. 그거를 이제 찾는 단계가 되는데 이제 저 경우에는 요런 그 12가지를 굉장히 빨리 찾고 생생하게 느끼니까 하루는 이제 저를 지도하시는 분이 이제 깔라빠를 좀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 빛덩어리에서 공간 하면서 공간을 한번 찾아봐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깔라빠들이 지금 덩어리 저이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하나의 깔라빠가 공간에서 다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간에서 구분되어 있어요. 그거를 공간을 이래 그 구분되어 있는 공간을 찾게 되면 각각의 깔라빠로 이제 깨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래 앉아서 공간 하면서 해보니까 처음엔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시팅 시간에 앉는 시간에 공간 하니까 그때 지금까지 덩어리 진 것들이 개개의 깔라빠로 쫙 이래 그러니까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이 깔라빠들이 굉장한 빛을 발하면서 하나하나가 다 분리되는, 그래서 개개의 깔라빠로 이래 되는 그런 단계가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앉아 보면 또 빛덩어리다가 공간하면 개개의 깔라빠로 다 이래 이제 구분되는 되는데 이제 그 다음 한두 번 고래하고는 앉으면 그냥 깔라빠들이 딱 보여요, 이렇게. 이제 깔라빠가 보이게 되면 거기서 이제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이제 깔라빠란 것은 궁극적인 실제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실제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깔라빠 내에 물질을 찾는 게 깔라빠 내에 4대를 이제 찾으면은 이 4대 수행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면 깔라빠가 굉장히 빨리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지하게 빨리 일어났다 사라진 그 속에서 어떻게 찾을까 하는데 아까 막 이래 빨리 했다 그랬죠. 단거무 부메가 막 하는 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깔라빠가 굉장히 빨리 사라지만 나도 빨리 보는 마가 있기 때문에 깔라빠가 딱 보이면 딱 찾는 거예요. 거기서 이 땅의 요소, 이
단거무, 부메가 그 중에 하나가 있으면 그 안에 땅이 있는 거예요. 그걸 탁 이래 그냥 딱 느껴져요. 그냥 있다는 게. 이 깔라빠를 딱 보면서 단단함이 있나 없나를 보면 그 단단함이 그냥 탁 지각이 돼요. 이렇게. 이게 참 이해가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래 보면 믿음이란 것은 모르는 상태예요. 모르지만 저런 게 어디 있어 이러면 이제 믿음은 없는 거예요. 모르지만 저런 것 있을 수 있다, 뭐 있겠다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이 좀 더 나아가면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란 거는 사실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지만 그거를 뭐 인정 내지는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 믿을 게 있겠습니까? 한 개도 없겠죠. 부처님이 되면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부처님하고 차이 난 만큼 믿음이 필요해요. 부처님하고 차이 난 만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믿을 게 많겠죠. 사리불은 믿을 게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겠죠. 부처님 가까이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믿을 게 적어요. 그렇지만은 그 차이 난 만큼 또 믿어야 돼요. 믿어야 그걸 또 해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깔라빠를 먼저 찾습니다. 깔라빠를 딱 찾고 이제 깔라빠가 완전히 찾아진 상태는 앉으면 깔라빠가 딱 있어요. 깔라빠가 딱 있으면 그 깔라빠에서 물질들을 아까 말한 땅의 6가지 단단함, 거침, 무거움, 그다음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요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그 깔라빠 안에 땅이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거는 없으면 이건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물질 수행할 때 보면은 깔라빠가 보면은 물질 8개짜리가 있고 9개짜리가 있고 10개짜리가 있어요. 8개짜리에 예를 들면 9개는 이제 생명기능 물질이거든요. 8개짜리에 생명기능 물질처럼 없어요. 예를 들면 내 같은 경우는 남성 물질이 있잖아요. 내가 여성 물질 찾으면 없어요. 그게 적극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좀 이상하다 뭐 이러겠지만 그냥 적극적으로 이게 있으면 있다고 딱 알아요. 그냥 없으면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깔라빠 내에서 이제 땅 요 6가지를 빨리빨리 이제 깔라빠가 굉장히 빨리 일단 사라지거든요. 그 속도만큼이나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다 찾아지면 그 다음에 물의 흐름과 응집을 또 찾아요. 찾으면 있으면 있다는 게 딱 느껴져요. 그래서 흐름과 응집을 찾아서 그 찾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뜻함, 차가움 이게 탁 찾으면 탁 이래 따뜻한 게 있으면 따뜻한 게 딱 있어요. 차가운 게 있으면 차가운 게 딱 있어요. 그러면 물질에는 지수화풍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어느 깔라빠든 하면 지수화풍은 다 있어요. 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람 같으면 이 밈하고 지탱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제 물질 수행을 할 수 있는 바탕을 이제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가장 중요한 건 지수화풍이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물질은 28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중에 18가지가 구체적인 물질이고 10개가 추상적인 물질이에요. 추상적인 물질이라는 건 구체적인 물질이 이루는 현상을 그것도 물질에 포함시켜서 추상적인 물질이라 그래요. 그것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28개죠. 18개, 10개 하면 28개인데 지수화풍 빼면 24개죠. 요 24개는 지수화풍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이제 생겼거나 지수화풍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지수화풍이 가장 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큰 4가지 큰 것들이라 그래요. 가장 근본적인 것들에서 지수화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물질 수행에서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를 4대 수행을 통해서 이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물질 수행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대 수행을 통해서 깔라빠를 발견하고 그 깔라빠에서 궁극적인 실제인 궁극적인 물질인 지수화풍을 자유자재로 볼 수 있다. 그럼 그 보는 그 순간에는 순간산매를 이룬 거고 그 다음에 이 4대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건접산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